어머니 식모잖아요. 우리 집 전속 식모. 돈은 한 푼도 안 줘도 되니까. 진짜 최고지 뭐. 제가 뒤에서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말이 녹음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2년이었어요. 새벽 5시 반, 730일. 전 재산 3,200만 원이 410만 원이 되는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대신 노트 한 권에 날짜를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느리가 평생 가장 빛나고 싶었던 그날. 친정 가족 28명이 가득 찬 파티장. 제가 다 준비했어요 라고 활짝 웃던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전체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28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어요. 봉투를 쥔 손이 떨리다가 무릎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공짜 식모라 불렸던 어머니의 소름 돋는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은 66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식모라 불리며 2년을 버티다가 친정가족 28명이 가득 찬 파티장에서 노트 한 권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소름 돋는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시간이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작은 방 쓰시면 돼요. 짐은 많지 않으시죠?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강미진의 첫 마디는 그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어요. 며느리의 눈은 제 얼굴이 아니라 이삿짐 박스를 세고 있었죠. 저는 황복래입니다. 올해 66, 경기도 의정부에서 32해 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이에요. 전셋집 하나 얻어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비우고 서울 마포구 아들 아파트로 이삿짐을 날린 것은 아들 황인성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시아 봐줄 사람이 없어. 우리 둘 다 직장인데 어떡해. 엄마밖에 없잖아. 저는 전셋집 보증금 3,200만 원을 손에 쥐고 마포구로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부탁인지 통보인지 모를 당연함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가족의 필요로 읽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강미진은 제가 이삿짐 박스를 하나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동안 현관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손 하나 얹지 않았어요. 박스 5개째를 내려놓을 때 생각보다 많네요 라고 중얼거렸고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은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를 놓으면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북향이라 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았고 문을 닫으면 오래된 장판에서 올라오는 눅눅하고 쿰쿰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창문을 열면 옆동 콘크리트 벽이 바로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펴면서 이 방이 제 방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그날 저녁 강미진이 손으로 직접 쓴 메모지를 내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아침은 7시 전에 차려주세요. 시아 등교 전에 먹여야 하니까요. 저녁은 6시 반이고요. 청소는 화장실 포함해서 매일이에요. 빨래는 이틀에 한 번, 건조기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시아 학원 픽업은 화, 목, 금 오후 3시예요. 메모를 읽는 내내 강미진은 제 눈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받아주며 알겠어요 라고만 했어요. 그게 이 집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어요. 황인성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차 할부가 좀 밀렸는데 이번 달만 좀 도와줘.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다음 달. 그 말을 저는 30해 넘게 들어왔어요. 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모자랄 때도 결혼 준비를 할 때도 그 말은 늘 다음 달에 붙어 다녔습니다. 저는 통장을 떠올리다가 아들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고 눈밑이 거뭇했어요. 얼마야?
황인성이 802호라고 답하자 저는 더 묻지 않고 휴대전화를 들어 이체를 눌렀습니다. 800만 원. 황인성은 역시 엄마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웃음소리가 터졌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3,2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뺀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렸어요. 손이 뜨거운 물에 닿아 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강미진의 방식이 선명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어머니, 오늘 냉장고 두부 처리해 주세요. 그냥 두면 상해요. 저녁에 퇴근하며 신발을 벗기도 전에 어머니, 시아 숙제 봐줬어요? 밥상을 차리면 한번 훑어보고 국이 좀 싱겁네요. 간 보시고 내오시지. 청소를 마치면 손가락으로 구석을 짚으며 여기 먼지 있는데요. 제대로 하셔야죠. 강미진의 말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부족하다는 지적만 날마다 하나씩 올라왔어요. 32회 급식실에서 100명 넘는 아이들 밥을 차려온 손이었는데 내 식구 밥상에서 간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는 것이 그 시절의 저였죠. 황인성도 어느 날 한마디 얹었습니다. 강미진이 어머니 거실 청소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황인성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거들었어요. 엄마, 미진이 말이 맞아. 집에 계시는 거잖아. 청소를 좀 제대로 해줘야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청소포를 바닥에 더 꾹 눌렀습니다. 속으로 짧게 한마디가 맴돌았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 집 청소부였나? 입주 2달째 되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강미진이 들어오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뒤집개를 쥔 채 굳었습니다. 강미진이 먼저 다가오는 일은 드물었고 그 손이 올 때마다 반드시 무언가가 뒤에 붙어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어머니, 요즘 진짜 고생 많으세요. 어머니 솜씨가 어딜 가겠어요. 이 집이 어머니 덕분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머니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전을 뒤집으며 그 다정함이 어디를 향해 달리는 중인지 지켜봤어요. 근데 어머니, 이번 달부터 저희 층이 복도 청소 담당이에요. 어머니가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복도만 가끔 한 번씩 쓸어주시면 안 될까요? 엄청 힘든 것도 아니고요. 강미진은 말을 마치고 손을 거두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럴게요라고 짧게 답하고 전을 접시에 옮겨 담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파트 복도도 쓸었습니다. 장보기는 강미진이 목록을 직접 작성해 건네는 방식으로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건너편 마트가 더 싸요. 영수증 꼭 챙겨오시고요. 저는 목록에 있는 것만 샀습니다. 목록에 없는 세제, 수세미, 행주가 떨어지면 제 카드로 계산했어요. 황시아가 할머니,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며 손가락으로 집는 과자도 마찬가지였죠. 그 돈들은 강미진에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아직 가족이라는 말을 믿고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황시아가 주방으로 달려와 제 허리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내일 시아 좋아하는 것도 해줄게. 황시아가 진짜? 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이 집에서 저를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9살짜리 아이뿐이었습니다. 밤 11시 작은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기 전이었어요. 거실에서 강미진과 황인성이 웃는 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고스란히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고 황시아를 학교에 데려다 줬으며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쓸었습니다.
황씨아를 학원에서 데려와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끝냈죠. 32의 급식실에서 일하며 몸에 밴 것이 있다면 노동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버릇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틀이면 20시간, 1년이면 3,600시간. 30년 현장에서 단련된 손으로 계산하면 그 숫자가 얼마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강미진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강미진에게는 가장 큰 실수가 될 터였어요. 어머닌 식모잖아요. 우리 집 전속 공짜 식모. 그 말은 주방 안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10달째 되던 토요일 오전, 강미진의 친정 언니 강미양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강미진은 현관에서 언니를 맞으며 언니, 어서 와. 오늘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실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으며 앞치마 끈을 조였습니다. 강미진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어머니, 잡채에 전 좀 부쳐주시고요. 냉채도 하나 해주세요. 손님 오셨으니까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알겠어. 강미진은 거실로 나가 언니 옆에 앉아 수다를 이어갔어요. 저는 당면을 불리고 전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며 올라오는 냄새가 주방을 꽉 채웠고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음식이 하나씩 식탁에 올라가자 강미양이 탄성을 냈습니다. 야, 미진아. 너 진짜 호강하겠다. 이러면 뭐가 힘드냐? 강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다 공짜겠어? 어머닌 식모잖아요. 우리 집 전속 식모. 돈은 한 푼도 안 줘도 되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식모가 어딨어. 강미양이 진짜? 하며 웃었어요. 야, 완전 대박이다.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좀 배워야겠네. 저는 마지막 잡채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귀가 먹먹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릇을 놓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모. 32해 동안 매일 새벽 칼을 갈고 국을 끓였습니다. 100명 넘는 아이들 밥을 차리며 등에 땀줄기를 흘린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 식모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미진의 요구는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우리 층 복도 청소 담당이에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어머니, 경비실에 맡겨둔 택배 찾아다 주시겠어요? 어머니, 베란다 창문 이번 주 안에 닦아주세요. 손님 오기 전에요. 집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건물 전체로 번져갔어요. 저는 복도를 쓸고 택배를 찾아왔으며 베란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요구가 생길 때마다 강미진의 목소리는 늘 같았어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는 힘드신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오후 무릎이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한쪽 무릎에서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왔고 저녁 준비가 30분 늦어졌어요. 강미진이 퇴근하며 현관에 들어서다 주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회의가 오전 내내 있었고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집에 오면 밥이라도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에 계신 분이 이것도 안 드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냄비 뚜껑을 들며 말했습니다. 무릎이 좀 아파. 병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강미진이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가시면 시아 누가 봐요? 시아 학원 픽업이 3시인데요. 제가 직장을 빠질 수도 없잖아요. 며칠만 더 참아보세요. 파스 붙이시면 되지 않아요? 황인성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웬만하면 참아봐. 파스 붙이면 되잖아. 저는 다음날 약국에서 파스 한 박스를 제 돈으로 샀습니다.
사흘 전 강미진이 장보기 영수증을 들고 어머니, 이거 300원 더 비싼 데서 사셨잖아요 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일이 떠올랐어요. 300원은 따지면서 제 무릎 치료비는 팥으로 때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중잣대 앞에서 저는 아직 말이 없었어요. 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식실 시절부터 30년 넘게 알고 지낸 동기였어요. 복내야, 얼굴 좀 보자. 우리 다 모이는데 너만 안 나오잖아. 저는 주방 구석으로 몸을 돌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순임아, 나 요즘 좀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 퇴직했잖아. 저는 더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바쁨이 남의 집 살림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식모라 부르는 그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제가 무언가를 잃을 것 같았거든요. 강미진은 그날 저녁 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치우는데 강미진이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니, 나 할 말이 있어. 가족 안일을 외부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 이야기가 밖에서 이상하게 돌면 저도 상처받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이건 지켜주셔야 해요. 황인성이 소파에서 채널을 돌리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미진이 말이 맞아.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가족. 그 말을 강미진이 입에 올릴 때마다 저는 속이 서늘해졌어요. 제 전화를 막으면서 가족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박수님에게 전화할 때면 작은 방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것이 당연해지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강미진이 직장 동료들과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캐리어를 끌며 현관을 나서다 말했어요. 어머니, 시야 잘 부탁드려요. 식사 챙겨주시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황시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점심을 차리고 학원 픽업을 하고 저녁을 차리고 숙제를 봐줬어요. 무릎에 파스를 붙인 채로 혼자였습니다. 3박 4일 내내 강미진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나흘 뒤 강미진이 캐리어를 끌며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볼이 햇볕에 발그레하게 익어 있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세 글자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가스불을 끄며 그 세 글자를 속으로 씹었어요. 32의 급식실에서 일하며 몸에 밴 것이 있었습니다. 노동의 무게를 시급으로 계산하는 버릇이었어요. 하루 10시간, 12달, 그리고 어느새 2년. 저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파스를 갈아붙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를 쓰고 시간을 적고 항목을 나열했어요. 통장 잔액도 확인했습니다. 3,200만 원이 들어왔던 자리에 숫자가 조금씩 줄어 있었어요. 황인성에게 빌려준 800만 원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매달 장보기와 생필품으로 빠져나간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30년 현장에서 단련된 손으로 계산한 그 숫자는 제가 입 밖에 내기 두려울 만큼 컸어요. 강미진은 제가 그 계산을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 한 권이 나중에 강미진에게 가장 무서운 물건이 될 터였어요. 강미진의 친정 부모 생일 모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미진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서더니 손으로 빼곡하게 쓴 메모지를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이번 모임 음식 목록이에요. 22가지인데 여기 별표 친 건 전날 미리 해두셔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친정 식구들 눈이 높거든요. 저는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3종류, 냉채, 나물 5가지. 손가락으로 줄을 세다 멈췄어요. 미진 씨, 이게 22가지야. 나 혼자 이틀 만에 다 하는 건 무리야.
강미진이 립스틱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가 무리예요? 급식실에서 100명 밥도 하셨던 분이 친정 식구들 12명 음식이 더 힘드세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메모지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이틀 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당면을 불리고 갈비를 손질했어요. 주방에는 아직 불도 켜지 않은 새벽 냄새와 핏물 냄새가 뒤섞였고 창밖은 시커먼 채였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인 채 6시간째 서 있었어요. 모임 시각이 되자 강미진의 친정 식구 12명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음식을 하나씩 식탁으로 날랐어요. 12번 식탁 앞을 오갔습니다. 강미진은 도착하는 친정 식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말했어요. 제가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지막 그릇을 들고 주방 문을 열고 나오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발이 잠깐 멈췄어요.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미진의 올케가 미진아,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했어? 대단하다라고 하자 강미진이 웃으며 그냥 손에 익었어요 라고 답하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렸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빈 냄비를 닦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냄비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자리에 그릇들이 쌓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강미진과 황인성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황인성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미진아, 오늘 음식 진짜 맛있었다. 다들 좋아하던데. 강미진이 웃으며 그렇지? 하고 남편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물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덮어주길 바라며 수도꼭지를 더 틀었어요. 그날 저녁 황시아가 학교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이번 주 숙제가 우리 가족 하루 기록하기야. 소리로 녹음하는 거. 할머니 옆에 있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옆에 있어. 황시아는 스마트폰 녹음 앱을 켜고 제 옆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재료를 다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가끔 황시아가 제게 말을 거는 소리가 담겼어요. 강미진이 거실에서 친정 언니 강미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시아의 녹음 앱은 켜진 채였어요. 강미진의 목소리가 주방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언니, 오늘 모임 잘 끝났어. 음식 다들 좋아하더라고. 어머니가 다 해줬지 뭐. 식모 부리는 게 이래서 편하다니까.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게 어딨어. 진짜 우리 집 복이지. 황시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앱은 계속 돌아갔어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황시아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황시아가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말했어요. 할머니, 나 오늘 녹음한 거 들어볼래? 할머니 요리 소리도 들어가 있어.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당면 불리는 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황시아가 제게 말을 거는 소리. 그 다음 강미진의 목소리였어요. 식모 부리는 게 이래서 편하다니까.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게 어딨어. 저는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눌렀습니다. 2번, 3번. 황시아가 할머니, 왜 그래? 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이 손을 꼭 쥐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고 말했습니다. 불을 끄고 방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강미진이 저를 식모라 부른 것은 그날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도, 남편 앞에서도, 친정 언니에게도, 전화 속에서도
그 말은 이 집에서 저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강미진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해보자 싶었어요. 미진 씨, 나 할 말 있어요. 강미진이 손톱을 다듬다 눈을 들었습니다. 저 2년 동안 이 집에서 밥 짓고 청소하고 시야 돌봤어요. 몸도 많이 힘들고 솔직히 제 돈도 많이 썼어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한 번만 서로 얘기를 좀. 강미진이 손톱줄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좋은 점이 한두 가지예요. 시야도 돌봐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이게 다 어머니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드리는 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강미진이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갈 데 있어요? 전셋집도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지내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좀 답답한 거죠. 황인성이 옆에서 한마디 얹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얼마나 치이는지 알아? 집에 와서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어떡해. 나한테도 좀 생각해줘.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방 한가운데 섰어요. 강미진의 목소리가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갈 데 있어요? 전셋집도 없잖아요.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단단한 것이 천천히 굳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뜨겁지도 않았고 울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기다린 거야? 변할 사람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래, 이제 됐어. 저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날짜를 썼어요. 입주 첫날부터 오늘까지 제가 이 집에서 한 모든 것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아침 준비, 황시아 등교, 빨래, 청소, 복도, 점심, 학원 픽업, 저녁, 설거지, 취침 11시, 30년 급식실에서 갈고 닦은 손으로 시급을 계산했어요. 숫자가 한 줄씩 채워질수록 가슴속에 그것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강미진은 제가 이 노트를 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노트 한 권이 나중에 강미진의 가장 잔인한 말을 그대로 돌려줄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미진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을 때였습니다. 황복래가 주방에서 나와 강미진 앞에 섰어요. 강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복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진 씨, 어제 내가 쓸데없는 말 꺼낸 것 같아. 잊어버려. 강미진의 눈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입끝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좋네요. 어머니도 많이 답답하셨던 거 이해해요. 이해. 황복래는 그 단어를 속으로 한번 씹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미진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황복래가 두 걸음 물러선 것이 아니라 숨을 고른 것이라는 사실을.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강미진이 퇴근하며 현관에서 가방을 내려놓다 말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 달에 저희 친정 부모님 결혼 40주년 파티를 크게 하려고요. 장소 대관에서 하객이 28명 규모예요. 어머니가 음식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솜씨면 충분하시잖아요. 황복래는 냄비 뚜껑을 들고 있다가 강미진을 바라봤습니다. 28명. 대관 장소 얼마나 되는 자리야? 강미진이 말했습니다. 음식은 제가 리스트 드릴게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런 걸 맡길 수 있는 분이 주변에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황복래는 잠시 생각하는 척 냄비를 한 번 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한번 해볼게. 이번엔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도 돼. 강미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대해도 된다는 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강미진은 아직 몰랐어요. 다음 날 오전 황복래는 작은 방 문을 닫고 박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님아, 나 할 말이 있어. 만나자. 1시간 뒤 아파트 앞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황복래는 노트를 꺼내 박수님 앞에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채워진 2년치 기록이었어요. 박수님이 노트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래야, 이게 다 뭐야? 내가 그 집에서 한 일 다 적은 거야. 시급으로 얼마인지도 계산해 봤어. 박수님이 숫자를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황복래가 파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수님은 다 듣고 나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복래야, 잘됐다. 그 자리가 바로 내 무대야.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마주 앉아 파티 당일 황복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조용히 설계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으며 오가는 내용은 차가웠어요. 이틀 뒤 강미진이 음식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30가지였어요. 황복래는 리스트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미진 씨, 이 양이면 나 혼자 하기 어려워. 도와줄 사람 한 명만 써도 돼? 비용은 내가 낼게. 강미진의 눈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황복래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은 2년 동안 거의 없었거든요. 강미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뭐 그러세요. 대신 음식 수준은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친정 식구들 보는 눈이 있거든요. 황복래는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박수님이라는 것을, 파티 당일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강미진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강미진이 현금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 내밀었습니다. 재료비예요. 영수증 한 장도 빠짐없이 다 가져오세요. 남은 돈도 당연히 돌려주시는 거고요. 임의로 쓰시면 안 돼요. 황복래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50만 원. 300원짜리 식재료 영수증을 들고 왜 더 비싼 데서 샀냐고 따지던 사람이 50만 원을 내미는 것은 이 파티가 그만큼 강미진에게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황복래는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황복래가 달라졌습니다. 강미진이 퇴근하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미진 씨, 파티 음식 미리 준비할 것들 있으면 말해. 이번엔 제대로 해드릴게. 강미진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왜 이러세요? 좋긴 한데. 황복래는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등 뒤에서 강미진이 황인성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착해졌지? 신기하다. 황인성이 글쎄라고 짧게 답했어요. 착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파티 일주일 전 황복래는 장을 봤습니다. 영수증을 한 장도 빠짐없이 챙겼어요. 강미진의 50만 원으로 산 재료 영수증과 2년 동안 제 돈으로 산 생필품 영수증 복사본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박수님의 소개로 만난 노무 전문가가 황복래의 기록을 검토하고 마지막 숫자를 계산해 줬어요. 4,870만 원. 황복래는 그 숫자를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항목을 정리하고 영수증 복사본을 순서대로 넣었어요. 봉투 하나에 담아 작은 방 서랍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 손잡이에서 손을 떼는 순간 강미진의 목소리가 귀 안에서 또렷하게 살아났어요. 식모 부리는 게 이래서 편하다니까.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게 어딨어. 황복래는 무릎도 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시아가 방과 후 달려오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그 녹음 파일 지워야 해? 황복래는 무릎을 꿇고 손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시아야, 그 파일 할머니한테 줄 수 있어? 황시아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황복래의 스마트폰으로 파일이 넘어왔습니다. 황시아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 눈이 왜 그렇게 조용한지 9살 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파티 전날 밤이었어요. 황복래는 작은 방 불을 켜둔 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2년치 가사노동 기록, 날짜별 지출 영수증 복사본, 그리고 마지막 장에 4,870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강미진은 지금쯤 내일 파티가 얼마나 근사할지 그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시어머니가 다 해줄 것이고 하객들은 감탄할 것이고 자신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황복래는 봉투를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강미진은 식목값이 얼마인지 알게 될 터였습니다. 파티 당일 새벽 3시였습니다. 황복래는 작은 방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박수님이 새벽 4시에 대관 행사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황복래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내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지퍼를 닫고 가방 끈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주방을 지나 현관으로 나가는 길에 거실을 한번 훑었어요. 강미진과 황인성이 잠든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황복래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행사장은 마포구 한 건물 2층에 있는 연회장이었습니다. 50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어요. 박수님이 행사 보조 앞치마를 두른 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황복래가 재료를 꺼내고 박수님이 옆에서 손을 보탰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전 냄새가 행사장 안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황복래는 전을 부치며 말했습니다. 수님아, 오늘 자리 확인했지? 박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왼쪽 3번째 테이블 옆에 있을게. 황시아가 오면 내 옆에 앉히면 돼. 황복래는 뒤집개로 전을 뒤집으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강미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음식 잘 되고 있어요? 12시 전에 다 준비돼야 해요. 황복래는 문자를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강미진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조금 달랐어요. 11시가 되자 음식이 테이블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세 종류, 나물 5가지, 냉채, 30가지가 하나씩 자리를 잡았어요. 강미진이 황인성, 황시아와 함께 행사장에 들어선 것은 11시 반이었습니다. 강미진은 현관에서 음식 테이블을 한번 훑어보고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황복래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예요. 이 정도면 우리 친정 식구들 입이 딱 벌어지겠네요. 오늘 제 친정 식구들 앞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대단한 분. 황복래는 강미진의 손이 어깨에 닿아 있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음식 남은 거 없는지 주방 한 번 더 볼게. 황복래는 강미진의 손을 어깨에서 떼어내며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황시아가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있어도 돼? 황복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래, 있어. 박할머니 옆에 있으면 돼. 황시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12시가 되자
하객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강미진의 아버지 강병호와 어머니 박인숙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강병호가 음식 테이블을 보며 탄성을 냈어요.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잔치상이 따로 없네. 강미진이 두 팔을 벌리며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라고 맞았습니다. 강병호가 황복래를 발견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이 연세에 이 많은 음식을 다 해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미진이 아버지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거 좋아하세요. 집에서도 매일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어머니 없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박인숙이 황복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황복래는 아니에요라고 짧게 답하고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객 28명이 자리를 채우자 행사장 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강미진은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친정 식구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황복래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빈 그릇을 채우고 쓰인 접시를 걷었습니다. 강미진의 큰어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진이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는 집은 처음 봤어. 참 보기 좋네. 강미진이 그 말을 듣고 황복래 쪽으로 눈길을 한번 보냈습니다. 빈 쟁반을 든 황복래와 눈이 마주쳤어요. 강미진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주인이 하인을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황복래는 시선을 거두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술잔이 두 번째 채워지던 시각이었어요. 강미진이 친정아버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음식 마음에 드세요? 제가 메뉴부터 다 신경 썼거든요. 강병호가 맛있다, 맛있어라고 했어요. 강미진은 행사장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음식은 넉넉했고 하객들은 웃고 있었으며 자신은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강미진은 이 자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황복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어요. 강미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높이가 높을수록 떨어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황복래는 알고 있었어요. 술잔이 세 번째 채워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황복래는 주방에서 박수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박수님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씨아는 박수님 옆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황복래는 앞치마로 손을 닦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를 열어 봉투를 확인했어요. 봉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미진이 주방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슬슬 후식 준비해 주세요. 식혜 먼저 내오시고요. 황복래는 알겠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식혜 주전자를 들고 홀로 나왔어요. 테이블을 한 바퀴 돌며 잔을 채웠습니다. 강병호 앞에도, 박인숙 앞에도, 강미진의 친척들 앞에도 28잔이 채워졌어요. 황복래는 빈 주전자를 들고 제자리로 돌아서며 강미진을 바라봤습니다. 강미진은 큰어머니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행사장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저 자리에 앉는 날이라는 것을 강미진은 몰랐어요. 황복래는 가방 끈을 고쳐주었습니다. 파티 시작 1시간 전 저는 행사장 주방에서 강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미진이 받자마자 말했어요. 어머니, 다 됐어요? 다 됐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저는 박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박수님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래야, 황씨야 태블릿 파일 확인했어. 소리 크기도 맞췄고. 저는 더 묻지 않고 마지막 전 접시를 홀로 날랐습니다. 다 됐다는 말이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미진은 알지 못했어요.
강미진이 도착한 것은 11시 40분이었습니다. 황인성과 황시아를 데리고 들어서며 음식 테이블을 한번 훑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제게 다가와 팔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역시 어머니예요. 역시. 저는 그 단어를 흘려듣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미진이 홀 한가운데 서서 들어오는 하객들을 맞이하는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렸어요. 크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객 28명이 자리를 채우자 강미진의 기세가 달라졌어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친척들과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병호가 갈비찜을 한 점 집으며 미진아, 오늘 음식이 어쩜 이렇게 다 맛있냐라고 하자 강미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메뉴부터 신경 썼거든요. 어머니 솜씨가 좋으시니까 믿고 맡겼죠. 믿고 맡겼다. 새벽 3시부터 서 있었던 사람은 저였고 그것을 믿고 맡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강미진이었습니다. 박인숙이 제 쪽으로 걸어와 어머니, 음식이 정말 훌륭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니에요라고 짧게 답하고 빈 접시를 걷었습니다. 강미진의 큰어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진이가 저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니까 집안이 잘 되는 거야. 강미진이 그 말을 들으며 제 쪽으로 눈길을 한번 보냈습니다. 주인이 하인을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거두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잔이 2번째 채워지던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앞치마로 손을 닦고 가방을 집었어요. 홀로 나와 박수님을 먼저 눈으로 찾았습니다. 박수님이 왼쪽 테이블 옆 의자에 황시아를 옆에 앉히고 태블릿을 무릎 위에 얹어두고 있었어요. 저는 강미진에게 걸어갔습니다. 강미진이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저를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미진아, 내가 줄 게 있어. 강미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드릴 거죠?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강미진에게 내밀었어요. 강미진은 주변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봉투를 받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선물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눈이었어요. 강미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첫 장에는 날짜가 빼곡했고 2번째 장에는 숫자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치자 굵게 적힌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4,870만 원. 강미진의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2년치 식무값이야. 행사장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가까운 자리에 있던 강병우와 박인숙, 그리고 옆 테이블 친척 서너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미진이가 직접 말했잖아. 돈은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식무라고. 2년 동안 그렇게 부렸으면 값은 치러야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불 끄는 게 730일이야. 하루 10시간씩. 강미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박인숙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미진아라고 낮게 불렀습니다. 강미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어머니,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내가 식모라는 말 들은 것도 이런 자리였어. 우리 둘만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 친정 언니에게 전화로 돈 한 푼 없이 부릴 수 있는 식모라고 웃던 사람이 지금은 자리가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강미진이 봉투를 제게 다시 내밀었어요. 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자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건 가족끼리 할 짓이 아니에요. 가족.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진해서 한 거 맞아. 그래서 값도 내가 직접 계산했어.
황인성이 두 사람 사이로 걸어오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아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인성아, 넌 빠져 있어. 황인성이 멈칫했어요. 강미진이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여기 계신 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이걸 돈으로 따지시면 저도 할 말 있어요. 갈 데가 없다. 작은 방에서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안에 차갑게 가라앉았던 문장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에 입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미진아, 갈 데가 없으면 값을 안 줘도 돼? 그게 식모를 공짜로 부려도 되는 이유야? 강미진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강병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박인숙은 자리에 선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강미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내가 줄 게 하나 더 있어. 강미진의 눈이 다시 저에게로 고정됐습니다. 저는 박수님 쪽을 보지 않았어요. 박수님이 무릎 위에서 태블릿을 꺼내는 것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강미진은 제 다음 말이 무엇일지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강미진을 이 행사장에서 스스로 걸어나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도. 오늘 내가 줄 게 하나 더 있어. 행사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미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봉투를 쥔 손이 아직 허공에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하나씩 우리 쪽으로 모였어요. 저는 박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박수님이 무릎 위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황시아가 옆에서 파일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어요. 처음에는 주방 소리가 나왔습니다. 당면 불리는 소리, 기름 달궈지는 소리, 황시아가 제 옆에서 조잘거리는 소리. 그 다음이었어요. 식모 부리는 게 이래서 편하다니까.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게 어딨어. 진짜 우리 집 복이지. 강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행사장 스피커 없이도 그 목소리는 28명이 앉은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강병호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인숙이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강미진의 큰어머니가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미진이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신다고 감탄하던 그 눈이었어요. 강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무릎이 살짝 안으로 굽혔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해? 강미진이 박수님과 황시아를 번갈아 봤어요. 황시아는 태블릿을 두 손으로 쥔 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미진이 목소리를 올렸어요. 이건 몰래 녹음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증거가 돼요? 어머니, 이건 불법이에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그 말을 한 사람이 불법 얘기를 해. 강미진의 볼이 경련처럼 떨렸어요. 저는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봉투 첫 장부터 봐. 2년치 날짜가 다 적혀 있어. 새벽 5시 반 기상, 아침 준비, 황시아 등교, 청소, 점심, 학원 픽업, 저녁, 설거지, 취침 11시, 730일이야. 하루도 안 빠졌어. 강미진이 봉투 안 종이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자진해서 오신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자진해서 왔어. 그래서 값도 내가 직접 계산했어. 30년 급식실에서 시급 계산하는 법은 몸에 밴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떨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손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작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사귀었던 것들이 그날 행사장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말이 되어 나왔어요. 강미진이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줄 수 없어요.
가족끼리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우리 친정 식구들 다 있는데. 가족. 저는 그 단어를 한 번 들었습니다. 미진아, 가족이면 식모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가족이면 새벽 3시에 일어나 음식 차린 사람한테 제가 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여기서 내 친정 식구들한테 한 말이 그거잖아. 강미진의 아버지 강병호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진아, 네가 진짜 그랬어? 강미진이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미진아. 강병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미진이 입을 다물었어요. 박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황복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 딸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파티 자리에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자리에 숟가락 소리 하나 없었어요. 강미진이 봉투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못 줘요. 법적으로도 이건 인정이 안 돼요. 어머니가 자진해서 하신 거고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강미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진아, 그 봉투 3번째 장 봐. 강미진이 손을 멈췄어요. 인성이 차 할부금 800만 원, 이체일 2년 전 4월 4일. 내 통장에서 나간 거야. 4번째 장은 생필품 영수증이야. 세제, 수세미, 행주, 황시야 간식. 2년치야. 매달 내 카드 안 긁고 내 카드에서 나갔어. 강미진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번째 장은 파스 값이야. 무릎 아파서 병원 가겠다고 했을 때 시야 누가 보냐고 해서 못 간 날. 그 파스 영수증이야. 행사장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어요. 강미진이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황인성을 바라봤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말해. 이건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잖아. 황인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인성아, 너는 그 파스 값이 얼마인지 알아? 황인성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무릎이 아프다고 했을 때 파스 붙이면 된다고 한 게 너야. 그 파스 값도 내 돈에서 나갔어. 황인성이 입을 열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미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지금 여기서 그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은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이러면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요. 이제야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친정 언니에게 전화로 돈 한 푼 없이 부릴 수 있는 식모라고 웃던 그 입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진아, 나는 2년 동안 집에서 얘기하려고 했어. 무릎 아프다고 했을 때도, 돈 얘기 꺼냈을 때도, 그때마다 네가 한 말이 뭔지 알아? 강미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깔 데 없잖아요. 그 말이었어. 행사장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갈 데 없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하면 입이 다물어지거든. 나는 2년 동안 그렇게 다물고 살았어. 강미진이 무릎이 꺾이듯 의자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갚을게요. 그 돈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는. 저는 강미진의 말을 기다렸다가 말했어요. 미진아, 그 봉투 가져가. 거기 계좌번호도 적혀 있어. 강미진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강병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너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제대로 사과드려라. 오늘 아버지가 직접 들었다. 강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할 말 없다. 강병호가 박인숙을 바라봤고 박인숙이 가방을 집었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자 친척들이 하나씩 따라 일어섰어요. 아까까지 강미진에게 참 보기 좋다고 말하던 큰어머니는 황복래에게 작게 고개를 숙이고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행사장에 강미진과 황인성, 황복래와 황시아만 남았습니다. 박수님은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황인성이 강미진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괜찮아. 집에 가자. 괜찮아.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인성아. 황인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가 오늘 그 말한 거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 황인성이 입술을 움직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미진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법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불법 녹음이에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높았지만 다리는 굳어 있었어요. 이미 힘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걸며 말했어요. 미진아, 그 녹음 우리 손녀가 숙제로 만들던 거야. 초등학교 숙제에 법 얘기를 하게 생겼어? 강미진이 황시아를 바라봤습니다. 황시아는 엄마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고개를 내리지 않았어요. 9살짜리 눈이 엄마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미진이 다시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는 황시아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시아야, 할머니 괜찮아. 다음에 봐. 황시아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잡은 손에 힘만 줬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천천히 놓고 일어섰어요. 박수님이 옆으로 다가와 가방 끈을 잡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강미진이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인성이 미진아라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에 늦은 오후 햇볕이 들어차 있었어요. 박수님이 제 옆에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복래야, 다 끝났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강미진은 아직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앞마지막 장에 적힌 제 계좌번호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파티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박수님의 집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파주 들판 위에 늦가을 햇볕이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밥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아침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그 햇볕을 바라봤습니다. 마포구 작은 방 창문 너머로는 콘크리트 벽만 보였죠. 2년 동안 아침마다 들어오지 않던 햇볕이었어요. 박수님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복래야, 일어났어? 커피 탔어. 앉아있어.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원두 냄새가 거실 안에 퍼졌어요. 황인성에게서 문자가 11통 와 있었습니다. 처음 5통은 사과였어요. 6번째부터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였습니다. 마지막은 엄마가 이러면 나도 모르겠어였어요. 저는 문자를 다 읽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파티로부터 사흘 뒤 강미진 앞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박수님의 소개로 만난 노무 전문가가 황복래의 기록을 근거로 작성한 서류였어요. 2년치 가사노동 시급 환산 내역, 황복래 퇴직금에서 빠져나간 지출 내역, 그리고 청구 총액. 강미진은 황인성을 통해 답을 보내왔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저는 그 답을 읽고 박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님아, 2번째 녹음 파일 있잖아. 쓸 때가 됐어.
파티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강미진이 직접 연락해 왔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날 강미진의 옆에는 황인성이 없었어요. 강미진 혼자였습니다. 강미진이 테이블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은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진 씨, 그 말 들으려고 2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강미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통장에서 나간 돈, 노동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할 말도, 더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파티로부터 3주 뒤 황복래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2,800만 원이었어요. 황복래의 퇴직금에서 빠져나간 금액 전부였습니다. 노동값은 따로 협의가 필요했지만 황복래는 더 끌지 않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파주에 작은 원룸 보증금을 냈습니다. 마포구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강미진과 황인성이 사는 곳에서 가장 멀리 황복래의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삿날 짐이라고는 캐리어 하나와 박스 3개였어요. 원룸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마루 냄새와 햇볕 냄새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남현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파주 들판 위로 늦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황시아가 학교를 마치고 달려왔어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이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할머니 집이야. 한편 그 시각 마포구 아파트에서는 강미진과 황인성의 목소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파티 이후 친정 가족 모임에서 강미진의 자리는 달라졌어요. 강병호는 딸을 보면 말수가 줄었고 박인숙은 전화를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았어요. 강미진이 마케터로 쌓아온 이미지, 능력 있고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가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강미진은 가사 도우미를 구했어요. 첫 달 청구서가 왔을 때 강미진은 숫자를 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황복래가 건넨 봉투 안 숫자가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를 그 청구서가 말해줬어요. 황인성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몇 차례 더 걸었습니다. 저는 받을 때도 있었고 받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아들이 먼저 걸어와 마주 앉는 날은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었어요. 파주로 이사한 지 1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황복래는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갔어요. 접수처에서 자원봉사 신청서를 쓰는데 직종을 묻는 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썼어요. 조리원 30년. 복지관 조리 담당 선생님이 황복래의 신청서를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30년이시면 저보다 선배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경력이 경력으로 불리는 순간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황복래는 복지관 주방에 섰습니다. 새벽 5시 반이 아닌 9시에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주방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2달이 지나던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박수님과 복지관에서 만난 또래 여성 셋이 원룸 앞에 모였습니다. 파주 출판단지 근처 산책로를 같이 걷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보온병에 둥글레차를 담아들고 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차갑고 맑은 바람이었습니다. 박수님이 복래야 얼굴 좋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 하고 걸음을 맞췄습니다. 산책로 옆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4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산책로에 퍼졌습니다. 마포구 작은 방에서 얇은 벽 너머 강미진과
황인성의 웃음소리를 듣던 밤이 떠올랐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는지 지금 웃음소리는 제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파주로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나던 날 황복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처음으로 내가 나로 살았다. 한 줄을 쓰고 더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파주의 작은 원룸에서 황복래의 하루는 7시에 시작됐습니다. 밥은 먹고 싶을 때 차렸어요. 잠은 자고 싶을 때 잤습니다. 아무도 간이 싱겁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청소가 덜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그 당연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었어요. 지금 황복래 어머니는 파주에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복지관 주방에 서고 수요일 아침은 박수님 어머니와 나란히 산책로를 걷고 황시아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분이에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는 주방에 서고 먹고 싶을 때 밥을 차리고 자고 싶을 때 불을 끄는 하루예요. 2년 동안 그 당연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황복래 어머니가 파주 원룸 일기장에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나로 살았다. 딱 한 줄이었어요. 그 아래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이 있어요. 황복래 어머니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울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노트 한 권의 날짜를 또박또박 적으셨을 뿐이에요. 분노를 소리로 터뜨리는 사람보다 그것을 차갑게 기록으로 쌓아두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황복래 어머니는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황복래 어머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밥을 짓는 손과 밥을 빼앗는 손은 다릅니다. 평생 밥을 지어온 손이라도 빼앗기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식모라는 말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뱉은 사람을 욕되게 합니다. 강미진 씨는 식모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28명 앞에서 스스로 증명해 버린 거예요. 황복래 어머니는 그 말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견디며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황복래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동에는 값이 있고 당신의 존엄에는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착취의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시원했던 장면이 어디였나요? 파티장에서 봉투를 꺼내는 순간이었나요? 행사장에 강미진 씨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황복래 어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던 그 장면이었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황복래 어머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황복래 어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